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 때문에 무기력해져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이색적인 실내 액티비티 추천을 통해 여름에도 시원하고 알차게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장마철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실내 서핑입니다. 몸 전체를 사용하여 즐기는 운동으로 신체를 골고루 발달시켜주는 전신 스포츠인데요. 실외 서핑을 도전하고 싶지만 바다가 무서워 망설여졌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행히도 실외 서핑의 한계를 보완해줄 실내 서핑이 있습니다. 바다 못지않게 강력한 인공파도와 안전이 보장된 장비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레포츠인데요. 바다 서핑과 실내 서핑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파도입니다. 바다 서핑은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실내 서핑은 동일한 유속의 파도가 일정한 방향으로 밀려와 빠른 적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실내 서핑은 초등학생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찾습니다. 그렇기에 실내 서핑장을 이용 시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인공파도를 타기 때문에 1분 이상 타지 않는 매너 타임을 지키고 넘어질 시 자신의 보드를 끝까지 책임지고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등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배려해야 합니다. 바다 서핑에서의 다른 매력을 가진 실내 서핑장, 에티켓만 잘 지킨다면 안전하고 한계 없는 서핑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열치열, 더운 여름 실내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좋은 이색 액티비티, 실내 클라이밍입니다. 클라이밍은 특히 근력 운동에 효과적인 스포츠인데요. 팔과 다리 힘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코어 단련에 도움을 줘 전신 근력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실내 클라이밍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홀드라고 합니다. 홀드를 잡기 위해선 팔, 다리를 뻗는 동작을 반복해야 하는데 이는 유연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도 다이어트, 집중력 향상, 성취감과 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과가 있는 스포츠입니다. 실내 클라이밍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볼더링 클라이밍입니다. 큰 바위를 의미하는 볼더로 보조 장비 없이 오로지 팔과 다리로만 오르는 클라이밍입니다. 다음은 리드 클라이밍인데요. 안전벨트로 로프를 묶어 높은 벽을 타는 클라이밍으로 볼더링보단 직각에 가까운 벽을 탑니다. 실내 클라이밍을 안전하게 즐긴다면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근력까지 얻어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마지막은 스카이다이빙을 실내에서 즐겨볼 수 있는 플라이 스테이션입니다. 최대 속도 360km/h의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떠오르는 이색적인 체험이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6천만 명이 즐기는 새로운 스포츠로 간단한 교육을 통해 4세 이상이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온몸으로 느끼는 짜릿함, 부담 없는 가격, 피트니스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내 스카이다이빙 액티비티인 플라이 스테이션은 용인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플라잉 체험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만 4세 이상, 최대 125kg까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단, 목, 어깨, 허리 부상이나 사고 또는 수술 경력이 있는 분은 담당이 소견서를 지참해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을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인 만큼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겁니다. 무더운 여름 집에만 있기보다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시원함과 이색적인 추억을 남겨보는 것 어떨까요? 지금까지 KWBC 김태은입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 많으시죠? 혹시 무작정 단어만 외우거나 책을 펴고 앉아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성공하는 영어 회화 공부법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 바로 영화나 드라마로 공부하는 스크린 영어 공부법입니다.
공부하고 싶은 외화나 드라마를 선정해 쉐도잉을 하는 방식인데요. 쉐도잉이란 영화에서 인물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OTT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부할 수 있는데요. 영어 대본을 인쇄해 옆에 두고 한글 자막과 영어 대사를 비교하며 의미를 파악합니다. 모르는 표현과 단어를 공부하고 대사를 반복하며 따라해보는 겁니다. 대사가 익숙해졌다면 영상에 자막을 숨겨두고 다시 시청합니다. 자막을 삭제한 뒤에도 등장인물과 같은 속도로 대사를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어 회화 실력은 늘어 있을 겁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뉴스 팟캐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뉴스 팟캐스트를 검색하면 영어 뉴스 오디오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NN 팟캐스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 종류의 오디오 파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의 뉴스 진행 오디오를 듣고 따라하며 대사에 익숙해지면 앵커와 같은 속도로 말해봅니다. 뉴스 팟캐스트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중교통 안에서나 길을 가면서도 공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방법은 영어 일기 쓰기입니다. 먼저 쓰고 싶은 내용을 한글로 적습니다. 초보자라면 짧은 문장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습니다. 한글로 쓴 내용을 영어로 바꾸어 작성하며 영어 일기를 완성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일매일 한다는 겁니다. 시작이 어렵지만 쓰기 시작하면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쓰고 싶은 단어를 나열해보고 생각나는 내용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나중엔 일기가 더욱 풍성해질 겁니다. 쓸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땐 매일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방법은 바로 전화 및 화상 영어입니다. 외국인 선생님과 전화 혹은 화상 통화로 수업하는 방식인데요. 수업을 운영하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중 EBS에서도 유료로 전화와 화상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EBS 전화 영어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수업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마음에 드는 수업을 선택해 수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화와 화상 영어 수업은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로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선생님과의 대화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점차 영어 실력이 향상될 겁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는 영어 회화 공부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골라 오랜 시간 반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방학에는 영어 회화 공부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KWBC 아나운서 윤서정입니다. 방 사장님, 안녕하세요. 방 사장님 아나운서 권나연입니다. 피디님, 오늘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짠! 어때요? 귀엽죠? 그럼요. 학교에 대한 애정을 나타낼 수 있는 이 굿즈. 우리 학교에도 굿즈를 직접 만들고 있는 팀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광운대 굿즈 제작팀 메이크업항의 송동현하고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자기소개와 함께 메이크업항은 어떤 팀인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19학번으로 현재는 휴학 중인 지금 메이크업항의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는 송동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메이크업항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 굿즈 제작팀으로서 공식적인 어떤 조직이 아니라 학생들끼리 자체적으로 모여서 결성된 굿즈를 만드는 그런 팀이고요. 일단 간단하게 저희의 팀의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희 팀은 외주 형식이 아니라 기획부터 제작, 그 다음에 배포까지 직접 100%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굿즈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 굿즈를 제작하기 위해 직접 팀을 꾸린다는 게 쉽지 않은 도전인 것 같은데 그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광운대학교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서 개인적인 여러 액세서리나 이런 굿즈 상품들을 제작해서 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닌 지 3년이 넘어가고 아직도 개인적인 여러 이런 작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혼자서 이런 예쁜 액세서리들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학우분들과 이런
액세서리를 함께 나누고 공유해서 이런 재미를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혼자 개인적인 어떤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메이크업팡의 굿즈를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이렇게 앞에 굿즈 종류들을 모두 모아봤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5월 달에 처음 시도한 프로젝트가 이게 스마트폰 케이스 이제 상품인데요. 이 스마트폰 케이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종별로 모두 이제 신청자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신청서에서 신청자분들의 기종을 미리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재료를 구매한 다음에 저희가 2차 가공으로 이런 마스코트 이미지를 프린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 달에 진행했었던 이제 굿즈 상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 마스코트 이제 키링으로 이제 아크릴을 원재료로 하여서 이제 마스코트를 그 위에 프린팅한 다음에 키링 형식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 키링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특히 핸드폰 케이스도 그렇고 이 키링 뒷면에 자기 뭐 이름이나 이런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문구를 직접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정말 커스터마이징이 용이하고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이 무드 등인데요.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게 저희 KWBC 촬영해 주신다고 저희 KWBC 이름으로 직접 이 무드 등을 제작해 와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동적인데 이 무드 등 소개 부탁드려요. 이 무드등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아크릴 위에다가 저희 이제 마스코트 이미지를 각인한 후에 밑에 있는 레터링은 이제 개인별 이제 맞춤형으로 신청자분이 원하시는 그런 단어 혹은 문장을 직접 기입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더 예쁘고 귀여운 제품들이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메이크업팡 굿즈에 광운대 마스코트 팡이랑 우니가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럼 마스코트 제작자와 콜라보하는 형식인 건가요? 이 마스코트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저희 학교의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홍보처에서 이 마스코트 사용 허락을 먼저 맡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마스코트를 활용하니까 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귀여운 굿즈를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메이크업팡의 향후 목표와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는 3개의 굿즈를 진행하는 동안 저희 팀 자체적으로 기획과 제작을 담당을 했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학우분들 혹은 동아리 혹은 소모임 등과 같은 조직과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굿즈를 개발하고 제작하여 배포하는 식으로 하는 활동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메이크업팡 앞으로의 활동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가 비록 이제 창설된 지 얼마 안 된 신생팀이긴 하지만 지난 3번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저희 학교에 굿즈라는 이런 상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저희 팀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앞으로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관부. 메이크업팡 굿즈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저희가 이런 이제 굿즈 펀딩을 이제 올릴 때마다 학교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혹은 저희 메이크업팡 공식 인스타 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글을 통해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운대 굿즈 제작팀 메이크업팡을 만나봤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만들어질 굿즈들이 정말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도 메이크업팡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 만나요. 팡! 안녕! 제작해 주셨어요. 정말 감동스럽네요. 죄송해요. 다시.